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홍입니다. 계속 요즘에 드라마 제작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그 중에서 드라마 음향에서 드라마 음향 감독과 인터뷰한 내용, 드라마 음향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이번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진행하면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드라마 녹화하는 장면인데 이 사진 여러 번 제가 쓴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있는 요 앉아 있는 연기자 보니까 독고용지의 시 같네요. 우리가 앉은 연기자는 이쪽에 이제 왼쪽에 있는 마이크가 여기 돼 있고, 이쪽에 있는 마이크는 이쪽에 서서 있는 연기자, 이쪽에 있는 연기자는 요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 이렇게 두 대를 씁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출연할 때는 마이크 두 대, 한 명이 출연할 때는 한 대, 세 명이 출연할 때는 세 대, 네 명이 출연할 때도 세 대. 그러니까 세 대 이상 마이크가 못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 붐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이 붐대 하나가 한 7천만 원, 8천만 원 한다고. 굉장히 고가죠. 그래서 그런 마이크를 이렇게 드라마 할 때 보통 7대에서 8대 정도 이렇게 사용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잠깐 담아봤고, 자, 질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조 소리, 에어컨 등 공조 소리가 수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에어컨 틀면 에어컨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방송사도 굉장히 큰 스튜디오야. 그러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겨울에는 또 난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팬을 돌려서 냉기를 집어넣다든가 온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가 마이크에 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스튜디오 녹화 시 마이크를 타고 들어오는 소리는 연기자의 대사 소리가 낮으면 음향감독이 개인 등을 올려 픽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냉난방을 운영하는 팬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기자의 목소리를 크게 주문하거나 마이크를 보다 연기자에게 가까이 보내 제작을 한다. 기본적으로 연극배우 출신은 성량이 풍부해서 픽업에 문제가 없는데, 일반 배우, 특히 감정 장면에서 여배우는 목소리가 작아 주위를 보다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녹화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공조시 특별한 주파수 조정이 없애기도 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에어컨을 끌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제작을 하냐면요. 제작을 할 때 음향 감독이 녹화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100으로 가동을 시키라고 그래요. 풀로. 그러니까 우리를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 냉방, 요즘 여름이니까 냉방을 한 100% 가동을 시켜 21도로 맞춰 놓은 다음에 녹화 들어가기 직전에 주한감시에 연락을 해가지고 50이나 30으로 떨어뜨려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천천히 돌아가겠죠. 그리고 스튜디오는 이렇게 항상 문을 열어놓지가 않아요. 닫아놓기 때문에 한번 냉방이 되면은 오래 지속될 수가 있어. 그리고 저녁 먹으러 갈 때 또 풀로 틀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면서 펜스를 조정하기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목소리가 문제가 없어요. 저도 목소리가 좀 큰데, 근데 여자 배우들 중에서는 목소리 작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연극 배우 출신들은 목소리가 풍부해서 괜찮은데, 이 또 연극 배우 출신이 않는 배우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목소리가 작아요. 그러면 이게 마이크를 그렇다고 무조건 가까이 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을 조정해서 올리기도 하고, 또 특별한 주파수를 집어넣어서 그 팬 소리에 들어온 주파수를 상쇄시키는 반대 주파수를 줘서 제거를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한답니다. 조명기구의 디밍 소리가 음향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했어요. 성량이 큰 배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감정 장면에서는 조명의 디밍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음향 노이즈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명의 딤머 노이즈이고, 빛의 밝기를 디밍 시 필라멘트에 떨리는 소리가 발생하는데 사용하는 마이크 방향을 조금 바꿔 해결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전원 노이즈인데 발생하는 전원의 커넥터 부분을 찾아 마이크 커넥터 부분과 멀리 떨어져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조명을 하다 보면은 연기자가 감정을 잡을 때는 조명을 환하게 켜놓고 하면은 이게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조명을 약간 조절해요. 조절하게 되면 아까 필라멘트가 떤다 그랬죠. 그 소리가 타고 들어와요. 그때 마이크 음향팀은 마이크 디렉션을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조절해서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전원 노이즈인데, 전원 노이즈 같은 이제 커넥터 부분을 찾아서 커넥터와 마이크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해결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눈에 얘기했지만 조명과 음향은 상당히 제작 현장에서는 약간 좀 상극이라고 하면 좀 좋아하지만 별로 이렇게 좀 해결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파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화 시 음향에 가장 많은 에너지 요인을 물어봤어요. 녹화 시 뭐가 가장 에너지가 많이 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콘덴서 마이크 특성상 주변 소음에 아주 민감해 스태프의 작은 움직임에 대한 잡음이 가장 많고, 두 번째는 녹화 시 대본을 옮기는 소리가 많이 픽업된다. 이런 소음은 대사와 소리가 겹치지만 않으면 후반 작업에서 모두 소구가 가능하다. 녹화 시 소음에 대한 음향 감독의 순간 판단이 요구된다. 이렇게
주변 소음에 가장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드라마 녹화할 때, 이제 스튜디오 녹화할 때 카메라가 다음 장면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있는데 그때 이 펜타스텝 굴러가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음향 감독이 어떤 때는 연결해야 되는데 카메라 감독님 카메라 좀 살살 좀 인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카메라가 바퀴가 아무리 이게 평평한 스튜디오지만은 그래도 굴러가는 소리가 뚝 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거가 마이크를 타고 돌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대본을 넘기는 소리가 들려요. 왜 대본을 넘겨서 들냐면은 스태프들이 보통 20명 정도가 드라마 스텝에 참여하고 있으면은 어떤 장면에서 그 다음 장면에 넘어갈 때 대본을 동시에 20명이 다 넘기면은 이런 펄럭이라는 소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도 음향 감독이래요. 대본 넘길 때 살살 좀 넘겨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 대본 같은 경우는 카메라 감독들은 저 종이 대본이 아니고 전자 대본, 그러니까 아이패드에 PDF로 보내준 파일을 저장해서 그걸 리허설 할 때도 아이패드로 체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스태프들이 종이 대본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넘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음 씬을 동시에 넘기기 때문에 소리가 확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 있고 좀 그래서 이 음향은요, 아무리 내가 음향 감독이 잘하려고 해도요, 에너지가 바깥에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모든 스태프들이 녹화 들어갈 때는 조용히 해야 되고 또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움직이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어떤 연기자들은요, 녹화할 때 자기 이 카메라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쪽 그 스태프들한테 제발 내가 연기할 때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예민한 배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배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소음이라든가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스튜디오 음향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한 점을 음향 감독 통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시 녹음에 대해서, 우리 동시라고 얘기했는데 동시 녹음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 감독 김태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